공청회에 가장 맡게 된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에 있습니다. 거기 인천복지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용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인천 서구에서 신축되고 운영될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센터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와 저희 이제 발표하신 분들 모두가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엄청 노력을 해주신 서구청장님, 이하 서구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서구청 과장님께서 신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5분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핵심 기능을 뭘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자립생활 기술에 관계되는 것이나 직업훈련에 관계되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여가에 관련되는 거냐, 아니면 돌봄 기능도 포함될 거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도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 직업을 생각을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은 최중증은 조금 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논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학령기를 포함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 논의 전체 이제 구조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할과 기능,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비용 사무총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신창호 센터장님께서는 인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전국 최초의 직업평생교육센터로 해서 독립생활, 자립, 직업훈련 이쪽에 초점을 맞추셨고, 한영구 노원센터장님께서는 좀 더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주 사실 서구에 신축되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흔히 토론회에서 기능 역할, 대상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께서는 실제 본인이 운영을 해보니까 건물 신축, 건물 구조, 이용에 관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주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얻지 못하는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정 교수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립을 위한 교육, 주로 이제 조금 직업교육과 관련되는 걸 말씀해 주신 반면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신 김은순님께서는 사실은 좀 더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종합적인 걸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천 서구청이 오늘 토론회에서 2가지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 신축이 이용자 친화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하나 얻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신축되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직업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부모님과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종합적이고 평균 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중심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것이냐, 요게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김기룡 사무총장님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다른 분들이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룡 사무총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뭐 오늘 이 자리는 각자 의견을 이미 다 발표하신 것 같고 오신 분들 의견을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추가 말씀 횡단하고 질문을 좀 받고 의견을 듣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하신 게 사실은 우리 그 학부모님들 의견 질의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 의견들 그러니까 질의를 좀 먼저 들어보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때 일어나서 마이크로 하시고 조금 본인이 뭐 그냥 학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관련되신 분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사시는 지역과 성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구 성남동에 살고 있고 아이가 26살 주간보호 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상 주간보호 저도 여기 엄마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직업 훈련을 갔었어요. 저도 처음에 졸업하기 전에 12월부터 그걸 갔는데 자폐 특정상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정말 힘들게 있었는데 이 서구에 태아 주간보호센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로 설립된 지금 느티나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부모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너무너무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솔직히 아이들도 아이들지만 부모님들은 성인기가 되면 무한한 노력 끝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좋은 시설이 생긴다 해서 제가 온 이유는 이 시설 곳에 한 연구센터장님 말씀처럼 보호자를 위해서 돌보미 교실을 작으나마 늦게 왜 제가 직업을 갖고 싶어서 여러 곳을 갔지만 아이가 제한된 복지가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직업은 제한돼 있어요. 왜 그 시간대에만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부층에 정말 성인부를 위한 돌보미 교실을 꼭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부모님들도 성인기가 되면 다 지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이의 목매에서 살기 때문에 다 집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5시에 집으로 오면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성인부를 위해서 직업훈련도 좋지만 그 돌보미 교실을 꼭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부모 심정, 진짜 학교 다닐 때는 다 놀라시잖아요. 근데 성인기가 되면 주간보호센터 가면 10시에 갔다가 5시에 옵니다. 모든 복지관도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때 되면 다 지쳐요. 왜냐면 학년기에는 정말 언어치료 모든 교육을 다 시켜요. 애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정말.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 그걸 내려놔요. 근데 부모님이 설 자리가 평생을 그 아이만 목매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노후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직업도 제한되고 그래서 꼭 돌보미 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사업 꼭 저기에 꼭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부모님, 예. 저는 송도에서 왔고요. 저희 아이는 요번에 부계동에 있는 은광학교 내병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2년 동안 아이를 송도에서 부계동까지 이렇게 등하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졸업을 해서 현재는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이고 또 시각, 청각, 언어 다 포함된 정말 최중증 아이입니다. 네. 제가 인천 시내에 그 관내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다 전화를 해봤는데 단 한 곳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최중증은. 그래서 저희 요번에 은광학교에서
12명이 졸업을 했는데 2명만 전공과를 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아이들도 요번에 같이 졸업한 아이들인데 그냥 어디를 다녀도 현재 부모들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에도 어디 저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장애인 그런 사업을 할 때 뭐 발달, 뇌병변 나누지 말고 프로테이지라도 정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든 아이들, 저희 부모들은 힐링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엘리트 장애인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 아이들만 뭐 어떻게 해 주시면 저희는 여기서도 또 외면당하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참 외면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작은 희망이라도 안고 살 수 있게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고요. 저희 아이가 엘리트에 속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3급이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서구에서 이런 일을 시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정말 유년기를 정말 유초등부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고 이 시작이 서울처럼 각 구로 좀 퍼졌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서구청이 정말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고요. 저는 53살에 늙은 엄마인데요. 셋째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도 처음이었고 장애아이도 처음이었고 그런 시간이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힘들었던 게 저희 아이의 엘리트 맞습니다. 평균치는 80이고요. 저희 아이도 갈 곳이 없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장애인 학교도 못 가고요. 지금 6학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 아이는 왕따였고 항상 혼자였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제가 학교 안에서 있는 동안만큼 일반 아이들 속에서 항상 외면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미안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중증에 계신 분들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 더 힘들겠지요. 근데 우리 아이처럼 경증인 아이들도 장애인 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도 가도 도움반이라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루에 2시간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학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 활동이 학습반, 외부 활동 반인데 감사하죠.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자기 교복을 못 입습니다. 평균치는 8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아이들은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관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 보낸 것도 있으니까 일반 아이들 속에 있는 게 차라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많이 학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욕심으로 그랬는데 복지관에서도 우리 아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누락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리고 지금 중학교인데 저희 아이는 죄송하지만 피아노하고 태권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경증 아이 10번 100번 얘기할 경증 아이들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들 속에 있지만 항상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사회성 훈련이 너무너무 안 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외워서 쓰기 때문에 암기만 높습니다. 그래서
암기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경험해줘야 된다는 엄마로서의 부담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다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남부에서 왔고요. 아이가 직접 이기고 이제 저희 아이도 어느 정도 좀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직업 교육을 하고 요즘에 이제 직업에 대한 걸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개별 특수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리스타나 제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 아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개별 특수성에 대한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차피 경증이든 중증이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 아이라고 보고 그 정상 범위에서는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평생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고 3급이든 2급이든 1급이든 뭐든지 평생 독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아이도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이제 혼자 이동도 되고 뭐 다 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직업에서 뭐 직업 훈련을 받든 학교에서 바리스타나 강증을 따서 들어가든 그 아이도 일단 일반 회사에 들어간다 한들 그 아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나 소통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분에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 저 아이 3급이나 2급인 또 아이 또한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그 아이가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되지 않는 한 직업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받고 뭘 하고 해도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 일반 회사 속에서도 지원 체계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엘리트 속에 속하고 있지만 저 주변에 중증인 언니도 있어요. 체중증 언니도 있고 자폐 일부들 언니도 있고 그 언니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도 중증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좀 마련돼서 우리가 어차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함께 가야 하는 거고 내 아이만 잘 된다고 해서 이 장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같이 병증이든 중증이든 다 똑같은 그 특별한 도움이나 평생 자립이 될 수 있는 없는 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야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같이 보듬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같이 병증이든 중증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병증 엄마도 중증 엄마들과 함께 하고 중증과 경증을 합쳐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을 좀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아이도 2급이긴 아니지만 똑같이 저도 학교 졸업하고 전문가 가도 집으로 돌아가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해야 이 사회 속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몇 분 정도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손 드신 분 세 분만 여기 세 분으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구에서 온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 정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양한 모델을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머님들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저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바램과 욕구가 다양하고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서 신창호 발표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직업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센터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양한 이렇게 부모님들의 욕구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모님들의 요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인천에 처음 생기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인 만큼 통합적인 모델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심창호 발달장애인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하루빨리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용하길 바라고요. 직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센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중심, 문화 여가 생활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센터가 저희 그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계속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 그 계약고에서 정안섭이고요.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 1급인 남자 친구고 지금 23살입니다. 저희 아이도 아주 거의 중증에 가까운 친구인데 언어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글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보행은 아주 완전하게 다 되는 그런 친구예요. 저도 물론 이제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특사학교로 전학을 가라 뭐 이런 걸 받은 적도 있었고 또 같은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또 여러 또 분들하고 중에서도 저희 아이가 문제 이런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받는 또 상처라든가 또 불이익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마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계속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문제부터 끝나고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헤쳐가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또 그동안에 저희들 이제 활동보조 선생님들을 주셔서 그 이후에는 또 제가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학령기 시절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희 아이를 책임지어주는 곳이 있어서 제가 안심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저희 같은 중증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공과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또 뭐 작업보호장도 되지 않는 곳이었고 심지어는 주간보호센터들을 전화를 드렸더니 기본적으로 30명 이상 있다. 몇 년 기다려야 된다. 또 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를 찾아갔을 때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상황을 보겠다고 하셔서 너무 기다렸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에 뭐 이제 항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새로 생긴 시설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좀 부모로서 하기 힘들지만 제가 신경정신과를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요. 거기에 꼭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친구도 맥이 끊이지 않고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도 2년이라는 또 그런 또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지금 2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자폐성 친구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들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아이는 자기 머리털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제가 들고 있던 며칠 전부터 또 주간보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시고 또 이런 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직업훈련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친구들을 좀 이끌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거지만 조금 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가셨죠? 네. 왜 갔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성인 부모님들, 비장애 아이들 키우는 성인 부모님들은 야, 너 집에 가가지고 뭐 직장 가 있으면 갔다가 나중에 들어와. 그리고 여기 안에서 끝까지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4시 넘으니까
안절부절부터 이거 어떻게 뭐 데리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제 소개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청광시 장애인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혜성이라고 하고요.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구시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싸워서 재작년에 발달장애인법 만들었죠. 그죠? 그 발달장애인법을 만들 때 많이 텔레비나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어느 모습들이었냐면 애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집 안에다가 가둬놓고 냉장고 문 쇠사슬로 채워갖고 못 꺼내먹게 하고 다리에다 다리 묶어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2, 3년 전까지. 지금도 그렇고 2월 20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저하고 그 기자분하고 얘기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시설에서도 쫓겨나는 발달장애인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뭐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센터장님 말씀하시고 다 좋습니다. 직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이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지역사회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나마 숨통이라도 튀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답이. 그래서 그것이 직업이 됐든 아니면 체험이 됐든 아니면 돌봄이 됐든 뭐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미정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스페셜한 우리 아이들 직업 가지고 밖으로 빨리 나가주면 나중에 뭐 주간보호 시설이든 단기보호 시설이든 이런 시설 속에 조금 중증인 아이들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시설이 태부족인데요. 보낼 수도 없어요. 암만 해도 숫자적으로 태부족이어서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거기 서구에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제가 좀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다. 아까 여기 뇌병변 발달장애 같이 갖고 있는 분들, 시각, 청각, 중독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발달장애까지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수의 사람들이 밖으로 아까 같이 4시에 집에 가듯이 아예 여기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못 내가지고 여태껏 그런 거에 대한 혜택, 그런 거에 대한 진액 한 번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죠. 그 평가 때문에 복지관이든 어떤 센터든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그 평가 때문에 그 실적주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뭔가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뭐 중증장애를 갖다가 뭘 더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평생교육센터에서의 운영 방안은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조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든 경증장애인 부분 총적으로 아울러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진행하게 됐을 때 아까 한영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포커스가 중증에 대해서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증이든 중증이든 다 아울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아까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발달장애인 센터가 생겼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생겼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부분을 깨트리는 것이 지금 서구에서 생기는 인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굉장히 크고 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부 체납을 하시는 그분은 우리 인천장애인 부모회가 1999년도에 탄생을 할 때 저희 청각발달장애 분야에서 후원자 부모님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만큼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됐나요? 꽤 됐잖아요. 그분이 지금 자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기부 찬양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중증경신이라고 해서 스페셜한 애들 아니면 우리는 최중증 애들 우리 부모들끼리 나눠지고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또 보였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을 달래려고 한다 그러면 중증이 중심이 된다면 당연히 경증은 직업에 관련된 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앞으로 계속 좀 논의를 갖다 좀 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방청석에 계시는 부모님들 7분의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이걸 뭐 하나하나 이제 뭐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발표 순서대로 이렇게 짧으나마 한 2, 3분 정도씩 코멘트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이 지금 서구청에서 만드는 시설에 대한 기본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발달장애인 직업이나 뭐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고, 오늘은 공청회에서 전문가분들하고 그 학부모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갖고 너무 뭐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기 사무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좀 전에 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합의된 방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그 합의된 방향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좀 진행이 또 추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 그 기대할 바가 또 많고 저 역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더 많은 의견들을 들으셔서 정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립 중심이고 그다음에 어떤 동생생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기본은 누구나 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받았으니까 간단히 좀 대답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직업훈련에 관해서 직업교육에 관해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제가 직업훈련을 하고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경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제일 안타까운 부분에서 제가 서구의 요구 말씀드리고자 하고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가 아까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체중증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체중증도 발달장애인센터 가서 뭔가 내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 자체가 경증 위주의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중경증을 떠나서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하는데 그런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물론 뭐 여가나 뭐 다른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은 일단은 이제 한 가지라도 이루었다는 꿈을 갖게 해주는 게 우리가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은 변한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자리인데 저는 제가 해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용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타제이 평생교육센터와 우리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부모회에서 성동과 동장, 덕포 3개를 요번에 또 다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부모회기 때문에 그냥 위탁받은 게 아니라 정말 큰 법인들하고 경쟁해서 기아 대책이라든지 한국발달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 협회라든지와 경쟁해서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받아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그런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이번에 개관을 하는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 제한이 궁금하지 않죠? 그거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것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긴 합니다. 뭐냐면 저희는 상시적 의료 처치가 필요한 장애인은 조금 힘들다. 왜? 저희는 의료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상시적 의료 조치만 없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서울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 대상자를 할 때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최중증이라 하면서 달아났던 게 있습니다. 그 최중증이 뭐냐면 초고도 비만, 성적 집착, 폭력적 행위, 그 다음에 자해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서울시에서의 부모의 요구였고 그 요구에 따라서 설립된 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센터가 다 그렇게 애들이 다 자해를 하고 다 그러느냐? 그렇진 않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아까 좀 있던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센터 오면은 엘리트 분명 아닙니다. 중간 갑니다. 발달장애인은 1급이라 그래서 다 심하고 3급이라 그래서 다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3급 중에서도 자해행동 굉장히 돌출행동 굉장히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등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신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다만 입학할 때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용할 때 제한만 안 두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용하다가 제가 노원에 맨 처음에 갔더니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삼진아웃제였습니다. 3번 말썽 부리면은 이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각서 쓰고 들어가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이용이 제한되는 거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센터 내에서 얘 이제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여기 못 다닙니다 하는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그 목표로 삼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병증을 받을 것이냐, 직업 중심이냐, 여가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할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제한만 두지 말고 받아서 그 아이들에 맞춘 것들을 그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개별화 교육이고 개별화 재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실행을 하는 걸로 해서 너무 좀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거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부터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저도 몰라요. 여기가 어떤 애들이 올지. 노원에서도 마찬가지 많이 준비했었는데 막상 다 바꾸다 보니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다 짰어요. 다시. 1년 계획, 월 계획을 다시 짰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먼저 빨리 만드는 거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집중해 주시고 서구청에다가 도움도 주시고 지지와 격려도 해주셔서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서부터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부터 만들어가도 시간이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한을 두고 계시죠? 거기다 몇 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건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그럼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또 갈 데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시적 머무는 공간이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성기 평생교육이라고 하기는 말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논의적인 부분에서 할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평생 맡아주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평생의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데고 그래서 지금 부모에서도 5년의 이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심지어 국정감사 아니라 구감사에 불려나가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5년 이후에 센터장님 얘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 그래서 부모에서도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해서 서울시하고 물론 인천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직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룹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연금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해놓고 그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평생교육센터니까 제안을 없애자. 그럼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다니게 할 수 더 좋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내년에 못 다니는데 얘가 안 나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면 나머지 분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만들었던 부분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저희가 또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해서 또다시,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구비를 더 확보하는 걸로 좀 이용자를 확대했습니다. 5년이니까 작년에 봤던 아이들 5년 동안 안 나갔거든요. 올해 신입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뇌병변, 저희 정말 중증 애들이 지금 막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얘기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증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순환적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항상 일시적으로 갔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일시적으로 갔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이나 이쪽에 중증이 가게끔 만들면 복지관 직원들한테 전 무지하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복지관 쪽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에서 가장 많은 정규직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복지관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주간부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솔직히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예를 들면 서울청에서 구성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4층짜리 건물에 그 정규직 직원을 30명에서 40명 책임을 져준다 그러면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적지요. 예를 들면 한 명당, 예를 들면 3명당 2명이 그 지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좀 제 입장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좀 협의된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인 게 어떤 건가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좀 더 서울청에 맞는 교육센터가, 발달장애를 위한 교육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자리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센터가 결정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차후에 이 논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발달장애인 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이 홍보시설이다 해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서 그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장소가 물론 뭐 아파트 단지나 시내 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그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발달장애인 센터가 들었으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더욱 많이 지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오늘 공청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더 무겁고 굉장한 불안감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도 많고 많이 호응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한 번의 자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번의 의견 수렴의 과정도 거치고 어머님의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해서 하루빨리 잘 짓는 게 저희 부서의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 여기 전문가님들의 의견 또한 경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잘 메모해서 좋은 진짜 우리 어린이들을 어머님들이 마음대로 맡기고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고요. 저희가 노원구도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우리 꼭 이런 거 만들자고 한 게 딱 1년 됐습니다. 정진해서 부모님들 만족스럽게 잘 듣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세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발표 듣고 7분의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첫 술에 배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지만 서구는 기본적으로 부지를 사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이걸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건물을 짓고 내용을 뭘로 담고 이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구청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이나 학령기나 성인기 발달 장애인들이 진정을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아진 의견들을 제시하셔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역할과 기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늦게까지 계속 앉아 계시고 의견을 주신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신 구청장님 이하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부 체납해 주신다는 분들에게 좀 누군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지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